이 책은 단편소설집이지만 아주 특이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책은 처음 읽어보는데요. 작가 개인의 체험과 또 많은 상상이 들어있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책의 맨 뒤에는 플레이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 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정말 날씨가 너무나 더워지고 있어요. 완연한 여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여름에 제가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바로 김현수 소설가의 작품입니다. 너무나 많은 여름이라는 책인데요. 이렇게 초록색 바닷물과 같은 표지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 책은 2023년에 출판사 레제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의 작가는 김현수 작가인데요. 김현수 작가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만큼 우리나라 대표적인 소설가 중 한 명이죠.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썼다라고 본인 스스로 말할 만큼 다작으로도 유명합니다. 김현수 작가는 여러 상도 수상을 했고 또 소설뿐 아니라 산문집 그리고 또 시도 쓴 분인데요. 1994년 장편소설 가면을 가리키며 걷기로 제3회 작가세계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장편소설로 사랑이라니 선영아 굿바이 이상 그리고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7회의 마지막 원더보이 등등의 장편소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산문집도 여러 권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도 한 권 정도는 김현수 소설가의 작품을 읽어보셨을 법한데요. 오늘은 작년에 나왔던 너무나 많은 여름이 이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단편소설집이지만 아주 특이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책은 처음 읽어보는데요. 아주 짤막한 단편소설, 무려 20편이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20편의 단편을 읽는데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제가 단편소설집이라든지 어떤 소설을 읽을 때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는 편이 아닌데 이 책은 무려 나흘이나 걸려서 제가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짧은 소설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소설이 스토리가 있고 플롯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마구잡이로 한 번에 읽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또 생각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느낌을 온전히 간직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좀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원래 이 책의 이 단편소설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작가가 제주도에서 낭독회를 하면서 낭독을 위한 한 10분에서 한 20-30분 정도 걸리는 그런 짤막한 소설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후에도 그 사람들과 직접 낭독을 통해서 교류를 하고 또 이 낭독을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소설을 쓰는 의미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된 작가는 이러한 형식의 소설을 쓰게 되었다고 맨 뒤에 나와 있는 작가의 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책의 맨 뒤에는 플레이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책에서 플레이리스트라니 조금 놀랍게 여겨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낭독회에서 사용됐던 그런 짤막한 소설인 만큼 각각의 소설을 낭독할 때 배경으로 깔리거나 아니면 중간중간 삽입됐던 음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을 때 플레이리스트에 나와 있는 음악을 들으면서 그 각각의 소설을 읽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훨씬 더 느낌이 남다르고 또 책에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나와 있는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음악을 들으면서 유튜브에서도 확인 가능하니까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책의 내용을 감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개의 단편소설 중에서 특히 첫여름이라는 작품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첫여름의 이야기는 한 소설가가 진주의 한 서점에서 전화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소설가는 상당히 유명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마치 김현수 소설가를 떠올리는 그런 화자인데요. 진주의 한 서점에서 전화가 와서는 하는 말이 이 소설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지만 장례식에 가보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화자는 어떤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진주의 서점 주인과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진주로 내려간 다음에 이야기를 듣게 된 화자. 진주의 그 서점 주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시간은 과거로 흘러가는데요. 그리고 화자 역시 진주 서점 주인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진주의 서점 주인은 어렸을 때 이모를 돕기 위해서 여관에서 잡일을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영화 배우가 여관에 찾아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소녀는 틈틈이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해서 그 사람이 영화 배우인 줄 금방 알아챘던 거죠. 그런데 이모는 그 영화 배우가 누구와 전화를 하는 것을 듣고는 뭔가 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이 소녀에게 영화 배우의 방에 들어가서 무언가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어보라고도 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술상을 봐서 들어가서 그 여성이 어떠한 다른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약간 방해를 하라는 그러한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술상을 봐가지고 들어간 이 소녀는 그 영화 배우와 이야기를 밤새도록 하게 되고, 사실 그 영화 배우는 술을 마시지 않아서 이 소녀만 취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여성인 영화 배우는 이 소녀와 함께 국밥집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키야, 어젯밤에 네가 방에서 나간 뒤 밤새 곰곰이 생각해봤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야. 과거는 다 잊어버리자. 내가 어떤 집에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누구를 만나 사랑했고 어떤 꿈을 가졌었는지는 다 잊어버리자. 대신에 오로지 미래만을 생각하기로 해. 이제까지는 과거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미래가 지금의 나를 만들 수 있도록 말이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자 손님이 그녀를 가만히 쳐다봤다. 오키한테는 뭐가 좋은 생각이니? 그때까지 그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단다. 나한테는 이런 게 좋은 생각이야. 뱃속에 있는 이 아이도 이 세상에 태어나 자라면 하고 싶은 일이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 나는 기분이 좋아져. 넌 어떤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니? 글쎄요. 저는 다시 학교 다니고 친구들을 사귀고 그런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녀가 간신히 말했다. 그래, 그런 거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그 좋은 기분만은 잃지 말자고 우리 오늘 약속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뒤 그 소녀는 다시 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까지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학교 선생님이 되고 퇴직 후에는 본인이 원하던 대로 서점 주인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화자인 소설가로 다시 돌아오면 이 화자인 소설가는 어렸을 적 엄마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엄마가 젊었을 때는 영화 배우였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화자가 봤던 엄마는 양장점을 하면서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의 과거에 화자가 태어나기 전에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지 살펴보게 된 것이죠. 이 첫여름이란 작품은 두 명의 서로 다른 화자를 내보이면서 과거에 어떤 영화 배우의 삶을 살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아이를 갖게 되고, 그렇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어떤 좋은 생각을 하면서 꿈을 가지게 된 그런 여성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는데요. 여러분들께도 어떤 좋은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너무 더위를 탔는지 약간 말하는 게 조금 버벅거렸는데요. 네, 오늘 김현수 소설가의 너무나 많은 여름이라는 단편소설집 소개했습니다. 20편에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겪었었던 이야기라든지 사랑과 연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키웠던 개를 떠나보내면서 겪었던 이야기, 또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 등 작가 개인의 체험과 또 많은 상상이 들어있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고요. 제가 여러 날 동안 음미할 수 있었듯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